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540명으로 월요일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35일째 하루 1,0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도 거센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3상을 승인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은 단백질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효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됩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군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확정해 대통령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접종 증명서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영화관과 박물관 등에 더해서 식당과 카페, 기차와 비행기 등이 추가됐습니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애초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인류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면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월요일 기준 최다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540명이며 이 중 국내 발생이 1,47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56명, 경기 398명 등 수도권에서 818명이 발생해 55.4%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이 갈수록 커져서 44.6%를 기록했는데 경남이 110명, 부산이 105명, 대구 78명 등 전국에서 환자 발생이 이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2명 늘어 379명이 됐고 숨진 사람은 9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134명에 달합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43만여 명이 받아 누적 2,137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41.6%입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789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15.4%로 집계됐습니다. 40대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첫날, 접속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50대 백신 예약 당시 불거진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예약은 10부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9로 끝나는 대상자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본인 인증 방법이 다양해져서 인증 수단별 접속 혼잡도를 보고 예약자가 적절한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예약 시작 직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접속이 원활하다는 의미의 녹색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18세에서 49세 대상 사전 예약 10부제는 오늘 19일 오후 6시까지고 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최초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기존에 허가된 해외 백신과 효능을 비교하는 일명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18세 이상 성인 3,990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사용해서 백신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비교 임상 방식은 프랑스 발레바사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은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항원 노출 증가로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 면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 차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을 확보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 소식이 전해진 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진 못한다면서도 접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입니다.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집단 면역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목표 인원도 더 늘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백신을 소수 해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세계적으로 백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라며 국산 백신 개발에 힘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문 대통령이 모더나사 최고 경영자와의 화상 통화로 직접 백신 공급을 약속받았던 걸 돌이켜보면 수급 차질은 분명 예상치 못한 악재입니다. 국산 백신 개발이 당장 공급 차질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확보한 물량만으로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기존 접종 계획을 강조한 것은 고강도의 방역 조치를 무한정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방역 조치가 급격한 확산세 차단에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단기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 조치일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잡아나가면서 동시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나가야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 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무거운 짐이라며 다음 주 추경 집행을 통한 신속한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고용 회복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체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정부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이달 중에 공급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인 데 대해서 계약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는 백신의 구체적 공급 일정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아서 공급 차질을 계약 위반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TF는 향후 모더나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모더나 공급 차질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유감스러우나 법적 대응 등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백신을 구매하려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F는 이어서 모더나사는 보건복지부와의 회의에서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죠.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절차가 생소해 예약이 어려운 데다 지자체마다 예약 방법이나 접종 계획이 달라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취업비자를 주겠다는 브로커 말에 속아 한국에 온 뒤 이곳저곳 전전하며 20년째 일하고 있는 필리핀인 사라 씨. 불법 체류 신분이라 병원도 가기 힘들었는데 미등록 외국인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이해할 수 없어 이주 노동자 단체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I don't know the process, so I just asked my friend if there's someone to guide me, and my friend recommended. 정부는 불법 체류자나 난민 같은 미등록 외국인도 이번 주부터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생소한 절차인데다 강제 추방을 당할까 불안한 마음에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대리로 서류를 받고 보건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보건소에 갔다가 단속되었다는 소문들이 일부는 이주 노동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접종 날짜를 예약하고 있지만 웬만하면은 본인께서 오시라고 하는데 본인께서 못 오시는 경우에는 대리로도 가능하다라고 안내는 드렸어요.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는 사전 예약을 받지 않고 현장에 직접 찾아오는 외국인만 접종하겠다는 계획이고 8월 중순 이후로 될 거라고 안내만 한 상태라고 하고요. 맞으면 관리번호 부여하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대리 예약을 받지 않던 인천 서구에서는 준비 작업을 거쳐 접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개인이 하는 거였었잖아요. 개인이 이런 관리번호도 발급받고 하는 거였어가지고 지자체마다 예약 방법이나 접종 계획이 제각각이다 보니
한국의 언어와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혼란이 큽니다. 특히 휴가나 외출이 어려운 불법 체류자들은 백신 맞을 날짜를 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받은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불법 체류자 접종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전달이 덜 되거나 준비가 덜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추가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공문으로 별도로 안내를 요청했거든요. 필요하면 저희가 또 추후에 별도로 또 지자체 관련 지침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주의 압박으로 접종을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사업주들에게 지침을 내리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7년 전 예측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올여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폭염과 산불, 폭우 등은 기후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북미 북서부 지역을 강타한 50도를 넘는 살인더위와 초대형 산불. 서유럽과 일본, 중국 중남부에는 관측 사상 가장 많은 폭우가 쏟아지며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백 년에서 10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기후재앙이 올여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원인을 조절되지 않은 온난화 속도에서 찾았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특별보고서에는 2050년쯤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 온도 상승은 더 빠르다는 겁니다. 2030년 후반에서 중반 정도의 이 시나리오에서 그 1.5도 온도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2040년 이전에 크로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온 상승 제한선인 1.5도를 넘으면 50년에 한 번 출현할 정도의 극한 고온의 빈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8.6배 증가합니다. 북극 해빙도 2050년 이전에 다 녹고 해수면도 최대 1m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기후 전문가들이 올해 나타난 기상이변을 10년에서 20년 뒤 나타날 기후재앙의 예고편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후재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북극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그런 여름철과 겨울철의 그런 변화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극 해빙이 만약에 다 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어떤 그런 급격한 온난화가 있게 된다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파의 어떤 발생과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폭염을 더 높이게 만들 수 있는. 기후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심해진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IPCC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에는 구체적인 온난화 감축 방안 등을 담은 2차, 3차 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처럼 지구온난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가 발표되자 세계 지도자들은 인류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면서 즉각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더 이상 경고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즉각적인 행동과 결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6차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자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에 대한 코드레드, 즉 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역설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놀랄 만한 것이 없다면서 이제는 인류가 용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고 호소했습니다. This report doesn't tell us what to do. It doesn't say you have to do this and then you have to do this. It doesn't provide us with such solutions or tell us that you need to do this. And that's up for us.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역시 세계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진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의 파울로 아르탁소 교수는 기후변화는 이미 인류에게 엄청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fires in the heat wave in Canada, fires in California, floods in Germany, floods in China, droughts in central Brazil, make it very, very clear that climate extremes is having a very heavy toll in the socioeconomic system.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 의장인 이회성 고려대 석좌 교수는 이번 보고서가 국가 간 추가 협상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report will serve as a timely new evidence base for negotiators at the COP26 negotiations starting in less than 3 months.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한 경종을 울린 이번 보고서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과 명사들은 이제는 걱정이 아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다음 달 15일까지는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원율과 사망률은 2주 사이 2배 늘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군부대에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확정해 대통령 승인을 받겠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백신이 필요하고 어떻게 의무화를 이행할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nd as the secretary told the force today, if he needs to act sooner than this timeline, then he'll do that. So we're going to watch the trends and make sure that we're keeping readiness of the force at the forefront. 또 그 이전이라도 식품의약국 FDA가 정식 승인을 하면 곧바로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정식 사용 승인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240만 명의 미군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끝냈고 23만여 명이 1회 접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침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Since many vaccinations are required for active duty military today, I'm asking the Defense Department to look into how and when they will add COVID-19 to the list of vaccinations the armed forces must get. 이런 가운데 미국의 감염 상황은 확산일로입니다. CNN은 2주 사이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2배로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염률이 높거나 상당한 카운티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는데 미국인의 95% 이상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감염될 경우 입원이나 사망에 이르는 중증은 사실상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1억 6,400만 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0.001% 미만, 입원율은 0.005%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중증 돌파 감염의 74%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사망자 가운데 5분의 1은 코로나19 이외의 원인으로 숨졌습니다. CDC는 해당 자료가 자발적 보고에 근거한 것이고 돌파 감염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단편적 성격이 있다며 지금까지 예상을 벗어난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인 미국에서 페루발 람다 변이 감염 사례도 한 달 사이 10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CNN은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 지난달 텍사스주 휴스턴 감리병원에서 첫 람다 변이 감염자가 보고된 이후 전국에서 1080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80% 이상은 델타 변이와 관련이 있지만 전염병 전문가들은 람다 변이의 전파력과 백신 효과에도 주목하며 연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현지 시간 9일 공개한 6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6월 구인 건수는 1,01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인 건수가 1,000만 건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전월 기록인 920만은 물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의 910만 건도 훌쩍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사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레저 접객업이 16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복지업이 150만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축됐던 소비 수요의 빠른 회복에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직장으로 돌아오는 미국인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백신 접종 사실 등을 확인하는 보건증명서를 의무화하는 시설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차를 타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려고 해도 보건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영화관과 박물관, 헬스장, 놀이동산 등 50명 이상 모이는 문화 여가 시설에 입장할 때 보건증명서를 지참하도록 한 프랑스가 월요일인 9일부터 보건증명서를 요구하는 장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술집, 쇼핑몰, 그리고 장거리를 다니는 버스, 기차, 비행기까지 추가됐습니다. Nous avons choisi de mettre le pass sanitaire en œuvre sur les TGV, les intercités et les trains de nuit sans distinction de desserte pour avoir vraiment un cadre qui soit le plus simple possible. 기차역에서 영무원들이 탑승객들의 보건증명서를 확인하고 파란 종이 팔찌를 채워줍니다. 역 입구에서 증명서를 확인하고 파란 팔찌를 채워주면 다시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커피에 크루아상을 먹으려고 해도 보건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C'est simple, on a une application, c'est tous anti-Covid, donc on télécharge l'application, on scanne le QR code du client. S'il est valide, il peut rentrer. S'il n'est pas valide, on ne peut pas le servir. 보건증명서에는 백신을 접종했거나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과거 코로나19 완치 후 항체가 형성돼 있다는 정보가 담겼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4주 연속 보건증명서 의무화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이어졌지만 프랑스 당국은 적용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맞서는 방법은 백신뿐이기 때문에 보건증명서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달 8일 기준 전체 인구의 55.2%에 해당하는 3,723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이용한 부스터샷 접종에서도 2차 접종 때와 유사한 수준의 부작용이 관찰됐습니다. 현재 언론과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 최대 의료기관 클라릿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부스터샷을 접종한 4,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의 88%는 부스터샷을 맞은 뒤 2차 접종 때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31%는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나 겨드랑이 임파선 붓기 등을 호소했고 15%는 피로감, 두통, 근육통, 발열, 구토, 설사, 발진 등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사람 대신 로봇을 이용해 코로나19 확산 검사를 하는 전용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관영 CCTV는 최근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로봇 검사기가 탑재된 소형 차량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확산 검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베이성에서는 최초인 이 로봇 검사차는 인공지능에 따라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1분 만에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로봇 검사차에서 검사를 할 경우 결과가 45분 만에 나오며 검사 능력은 하루 600명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서 로봇이 의료진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는 기대를 보이거나 감염 우려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속에 큰 문제 없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스가 총리의 교체를 바라는 여론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올 가을 선거에서 총리가 교체되길 바란다고 밝힌 응답자는 66%에 달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총리 교체를 희망한다는 답변보다 7%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네, 40대 이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부제로 진행되는 만큼 오늘 오후 6시까지는 생년월일 끝자리가 9, 또 저녁 8시부터는 끝자리가 0이신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